이제 파이 차트를 꾸며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제목, 레이블, 범례를 추가하겠습니다. 먼저 df result 변수에 저장된 데이터 프레임의 형태를 살펴보겠습니다. 헤드 함수에 3을 전달하면 상위 3개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작성된 코드를 실행하면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출 분류는 범례로 사용하고요. 누적 금액은 레이블로 사용하겠습니다. 코드 작성의 편의를 위해서 이들 값을 변수로 저장하겠습니다. 분류 데이터는 df result의 인덱스 속성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작성된 코드를 실행하면 이와 같이 분류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값을 변수에 저장하겠습니다. 레이블로 사용할 누적 금액을 변수로 저장하겠습니다. 작성된 코드를 선택한 후 실행합니다. 실제로 각각의 변수에 우리가 원하는 값이 제대로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각 변수를 선택하여 대화형 창에서 실행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값을 사용해서 범례와 레이블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먼저 앞서 작성한 시각화 코드를 복사해서 붙여넣습니다. 이제 범례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파이 차트의 범례는 엑시스 객체의 레전드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 함수의 입력값으로 범례 데이터를 전달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미리 만들어둔 레전드 밸류 변수를 전달하겠습니다. 작성된 시각화 코드를 선택하여 실행합니다. 실행 결과를 살펴보면 오른쪽 상단에 이와 같이 한글이 깨져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용할 폰트를 지정해 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시본 패키지를 사용하겠습니다. 시각화 코드 상단에 시본 패키지를 불러옵니다. 이 패키지는 SNS라는 변수로 접근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따라서 as를 적어주시고 SNS로 입력합니다. 작성한 코드를 실행하여 시본 패키지를 불러옵니다. 시본 패키지에 setThema 함수를 사용하면 폰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폰트 매개 변수에 사용할 폰트의 이름을 전달합니다. 윈도우 환경에서는 맑은 고딕을 영어로 전달해 주세요. 맥OS 환경에서 실습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 책의 53페이지를 참고해서 애플 폰트를 입력해 주세요. 저는 맥OS 환경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애플 폰트를 입력하겠습니다. setThema 함수부터 시작해서 시각화 코드를 선택한 후 실행합니다. 출력 결과를 보면 한글 폰트가 제대로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함수의 LOC 매개 변수를 사용하면 범례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센터 한 칸 띄고 left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다시 시각화 코드를 선택한 후 실행해 보겠습니다. 범례의 위치가 오른쪽 상단에서 왼쪽 중앙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것을 오른쪽 중앙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dbox2 앵커 매개 변수에 1과 0.5를 전달해 보겠습니다. 작성된 코드를 실행하겠습니다. 이제는 오른쪽 중앙으로 잘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LOC 매개 변수는 범례가 이동할 기준점을 지정합니다. 여기선 센터 레프트라고 했기 때문에 범례에서 중앙 부분과 왼쪽 부분이 교차하는 지점이 바로 기준점이 됩니다. 반면
Bbox to 앵커 매개 변수는 범례의 기준점이 이동할 위치를 지정합니다. 첫 번째 입력값으로 X축 위치를 지정하고요. 두 번째 입력값으로 Y축 위치를 지정합니다. 여기서 1은 파이 차트 크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1.5만큼 움직인다는 것은 범례의 기준점을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0.5만큼 움직인다는 의미죠. 만약 오른쪽 하단으로 범례를 이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0만큼 움직이면 되겠죠? 이제 차트 제목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피겨 객체에 SUP 타이틀 함수를 호출하면 됩니다. 차트에 부제목을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엑시스 객체에 setTitle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작성된 코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 결과를 보면 차트 제목이 제대로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폰트 크기가 차트에 잘 어울리지 않죠. 이러한 경우 차트 제목의 폰트를 일일이 지정해 줘야 되는데 이 과정이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이럴 때는 C본 패키지에 setTema 함수를 사용해서 전체 테마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setTema 함수의 매개 변수에 컨텍스트 매개 변수를 입력하고 포스터 테마를 선택합니다. setTema 함수부터 시각화 코드를 선택해서 다시 실행을 해보면 이와 같이 전체적으로 폰트 크기가 조화롭게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레이블을 꾸며보겠습니다. 먼저 토탈 변수에 이번 분기에 사용한 전체 금액을 저장해 보겠습니다. 작성한 코드를 대화형 창에서 실행하세요. 토탈 변수를 선택한 후 대화형 창에서 실행하면 이와 같이 전체 사용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떤 비율이 주어졌을 때 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문자열로 출력하는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함수는 퍼센트 단위의 비율을 입력받아서 전체 금액에서 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이때 PCT 변수는 퍼센트 단위이기 때문에 100으로 나누어서 원 단위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어서 그 결과를 int 함수를 사용해서 정수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계산된 값은 fstring 문법을 사용해서 비율의 금액과 해당 비율을 문자열로 만들어 리턴합니다. 이 함수 정의를 실행하고 함수를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10을 입력해서 전체 금액 중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력해 보겠습니다. 이처럼 44만 5천 원과 10%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테스트를 해보죠. 만약 90을 입력하면 전체 금액에서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력하겠죠? 실행 결과를 보면
약 400만 원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함수를 사용해서 레이블을 꾸밀 것입니다. 앞서 작성한 시각화 코드를 복사하겠습니다. 간단한 실습을 위해서 서브플러츠 함수와 파이 함수만 복사하겠습니다. 파이 함수에서 누적 금액 데이터와 오토 퍼센트 매개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매개 변수는 삭제하겠습니다. 자, 이 두 줄의 코드만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 결과를 보면 이때 파이 차트 위에 출력된 숫자는 해당 분류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선 전체에서 35.3%를 차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값들은 파이 함수가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면 파이 함수의 작동 방식을 설명드리자면 먼저 전달된 데이터의 합계를 계산합니다. 여기서는 누적 금액 데이터의 합계가 계산되겠죠. 다음으로 각각의 비율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35.3%, 18.8%, 15.9% 등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계산된 비율이 차트의 레이블로 출력됩니다. 이때 파이 함수의 오토 퍼센트 매개 변수에 비율의 출력 형식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f라고 입력하면 비율을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출력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자열이 아닌 함수를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함수가 전달되면 단순히 %뿐만 아니라 별도의 메시지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체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출력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오토 퍼센트 매개 변수에 앞서 작성한 커스텀 오토 퍼센트 함수를 전달해 보겠습니다. 작성된 코드를 선택한 후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처럼 각 분류의 비율뿐만 아니라 비율의 금액까지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서 작성한 시각화 코드를 복사해서 시각화 이미지를 완성해 보겠습니다. 서브플로트 함수부터 타이틀까지 복사한 후 아래에 붙여 넣습니다. 파이 함수의 오토 퍼센트 매개 변수 값을 커스텀 오토 퍼센트 함수로 변경합니다. 이제 전체 시각화 코드를 선택한 후 실행을 하면 이와 같이 파이 차트가 완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혼자 만들면서 배우는 파이썬의 96페이지에는 퍼센트 연산자로 문자열을 변경하는 방법과 람다 함수를 사용해 함수를 간결하게 만드는 방법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니 프로젝트로 카드 지출 내역을 바차트로 표현하는 방법도 다루고 있으니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과 책의 내용을 참고해서 실습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실습을 마치면 여러분의 코딩 실력이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